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내용이 여기 다 적힐 거란 말이야. 그럼 봐봐. 일단은 추월 함수에 대한 추월 함수야. 추월 함수라고 해봤자 세 개밖에 없거든. 지수 함수 있을 거고, 로그 함수 있을 거고, 삼각 함수가 있을 거라. 아, 생각해봐. 아, 그런 게 있었다. 맞지? 지수 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지, 로그 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지, 삼각 함수 미분 어떻게 하는지 다 기억나시죠? 맞지? 다 기억나시지? 어? 와이파이 제대로 안 잡히는 거 가가지고 막 인터넷 하는 것처럼 뚝뚝뚝뚝뚝뚝 끊기면서 대답하면 안 돼. 오케이? 코사인 x 이거나 얼마야? 뭐였더라? 시컨트 x 미분하면 뭐가 되죠? 아, 뭐였더라? 그러지 말고 일단 탁탁탁탁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추월 함수에 대한 미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다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얘기했었던 게 뭐야? 합성함수의 미분입니다. 자, 합성함수의 미분이 뭐로 연결되어 있어요? 음함수의 미분으로 연결이 되었었고, 자, 음함수의 미분이라는 얘기는 이 얘기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내가 x제곱에 y제곱이야. 얘를 뭔가 4가 있었는데 얘를 미분을 하게 되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건 x에 대한 미분이죠.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야. 그리고 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을 거란 말이야. y를 x에 대한이야. 초등학교 때 하지 않나? 비율 B 앞에 대한 앞에 있는 게 분모로 간다. 오케이? 그거 기억나시죠? 대한 앞에 있는 거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너무 오래됐나? 난 기억나는데 니 가르치니까 이겠지만 됐지? 그래서 y를 x에 대한 변화율 또는 변화율 아니면 미분 이렇게 표현될 거니까 얘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면 기호로 나오면 이거 구하면 되는데 한글로 이렇게 나왔었을 때 얘가 되는지를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한번 봐봐봐. 별로 헷갈립니다. y로 미분하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를 미분합니다.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2x 뒤에 있는 거 얼마? 2y 곱하기 dx분의 dy. 기억나시죠? 이거 이꼴 제로. 맞죠? 됐어?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음함수 미분이었고, 합성함수 미분은 자, 델타 x가 누구로? 델타 y에 대응되고, 델타 u에 대응되고, 델타 u가 다시 델타 y에 순차적으로 뭐다? 대응되는 이러한 방식, 순차적으로 이렇게 대응되었을 때 나오는 미분이 얘가 된다라면, 자, 음함수 미분이래. 매개 변수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매개 변수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얘입니다. 델타 x, 그러니까 델타 x가 누구에 의해서? t에 대한 새로운 변수에 대해서 표현되고, 마찬가지 델타 y도 t에 대한 방향성이 조금 달라요. 오케이? 방향성이 다른 형태인데 결국에는 뭐만 명칭만 살짝 다를 뿐이지 원리는 똑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살짝 다른데 그 명칭이 대응하는 방향에 의해서 조금 달라진다는 거. 됐죠? 자, 그리고 한 개가 더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영미 있었습니다. 역함수의 미분. 오케이? 역함수의 미분이 있었고.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 역함수의 미분은 결국에는 뭘 뜻하는데 얘는 y로 미분하더라. 얘는 y로 미분하더라. 오케이? y로 미분하더라. 기억나시죠? 그래서 누구를? x를 누구로? y로 미분하는데 어디서부터? 그렇지. 델타 y가 0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고 y로 미분한다는 얘기야. 누구를? x를 y로 미분해가지고 정리하더라.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생각을 좀 해야 돼. 결국에는 문자에 너무 연연하지 않는다 이 얘기잖아. 미분할 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경우에 따라서 t로도 미분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x로 미분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y로 미분하되 이제 내가 원하는 값을 적절히 잘 찾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전반적인 암목이 이렇게 된다고. 다 연결이 되더라.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는 거는 문자에 연연하지 않고 미분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러한 경향으로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경향을 반영한 문제가 조금 있을 텐데 지금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어디 보시느냐 하면 자 8장입니다. 8장이 아니고 7장이구나. 뭐야? 7장, 미안 6장이구나. 6장의 19번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드렸고 6장의 19번 한번 살펴봅시다. 6장의 19번입니다. 6장의 19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다리를 펴고 구부릴 때 엉덩이와 발 사이에 거리를 각도 세타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라는 거가 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자 다리와 다리야 한 변의 길이가 50이고 한 변의 길이가 45가 되고 여기에 특징이 하나 있죠. 뭐다? 세타도로 나와 있으니까 1도는 180도는 역순으로 생각을 해서 180도는 파이가 되는 거고 1도는 180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세타도는 180분의 파이 세타로 바꿔서 실수화를 시킴으로써 일단 준비하는 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이렇게 준비합니다. 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거리를 재면 되겠죠. 얘가 지금 L입니다. 됐죠? L입니다. 얘를 봤었을 때 여기 봐. 얘를 봤었을 때 관계식을 찾아야 되잖아. 관계식을 찾아야 되고 문제 끝에 봐봐. 근데 잘 보세요. 뭘 구하라 그랬어? D 세타 분의 DL이죠. 오케이? D 세타 분의 DL이 된다라는 얘기고 세타가 얼마가 될 때? 세타가 얼마? 90일 때. 됐니?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할 때 막막합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자, 첫 번째 이런 유의 유형들은 등식을 찾는 게 최우선입니다. 등식을 만들어야 돼요. 오케이? 등식을 만들어야지. 얘들아 여기 봐. dx분의 dy 어떻게 나왔니? 등식에서 비롯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등식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등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갑시다. 등식을 만드는데 뭐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코사인 법칙 사용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50의 제곱에다가 45의 제곱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2 곱하기 50 곱하기 45를 하고 난 다음에 끝에 얼마 곱해준다? 코사인 180분의 파이 세타 쉽게 일다 맞죠? 이게 뭐다? L의 제곱이더라. 됐나요? 등식을 먼저 만들어 놓으면 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구할까요? 누구로 미분하면 돼? L을 세타로 미분하면 나온다 이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여기도 봐. dx분의 d 세타 어떻게 구했는데? dy를 dx로 어떻게 구했는데? y를 x로 미분하는 순간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전체적인 이 식을 누구로 나눠야 돼? 그렇죠. 얘는 세타로 미분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세타로 미분해야 됩니다. 그러면 세타로 미분해 봅시다. 얘 다 털려서 날아가게 될 거고 남아 있는 게 마이너스 2 곱하기 50 다 계산 안 해요. 45가 되는 거고 곱하기
코사인을 미분하게 되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사인에 얼마? 180분의 파이 세타라고 적고 제일 마지막에 속 미분해야 되겠지. 오케이? 속 미분해야 됩니다. 속 미분하게 되면 누가 붙는다? 180분의 파이 값이 붙겠죠. 세타로 지금 미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여기가 x가 되는 것처럼. 오케이? 됐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2L L제곱입니다. L제곱입니다. 얘 미분합니다. 누구로 미분하는데? L로 미분해요? 아니죠. 누구로 미분해요? 세타로 미분하죠. 세타로 미분하니까 이거 세타로 미분하면 뭔데? 2L 곱하기 D 세타분의 DL. 오케이? 다 됐나요? 2L 곱하기 D 세타분의 DL 하면서 얘가 등장하는 거니까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죠? 그리고 뭐 해준다? 여기에다가 착착착착 90을 대입할 거야. 90박 대입해. 90 대입해. 90 대입해. 90 대입할 거 없네. 그러면 자 위에서부터 좀 정리해 나갑시다. 90을 딱 대입하니까 그리고 180도 있으니까 약분 좀 합시다. 약분하면 탁 없어지고 풀 없어지고 얘가 2가 하나 남고요. 이거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 25가 일단 나옵니다. 오케이? 25 일단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또 뭐가 있니? 쌤, 여기 있는 거 여기 누구 집어넣으면? 90 집어넣잖아요. 90 집어넣으면 180분의 90이니까 그 결과가 얼마가 나와? 2분의 파이니까 얘는 그냥 1이네. 오케이. 25가 하나 딱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됐죠? 됐어요? 그리고 L이 도대체 누군데? 라는 건데 문제는 세타가 얼마가 되는 순간인데? 90이 되는 순간이죠. 90이 되는 순간이니까 90이 되는 순간이라서 여기다가 대입해서 L을 구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뭐도 나오겠어요? L 나오는 거고 싹 다 끝났다 이 얘기야. L만 구해봅시다. 그래서 90을 딱 집어넣으면 여기에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네. 오케이. 다 날라갑니다. 싹 다 날라갑니다. 얘는 왜? 코사인 90도잖아. 0이잖아. 코사인 90이잖아. 여기 집어넣으면 코사인 90이래. 코사인 2분의 파이니까 날라가잖아. 얘만 남았어요. L을 구해봅시다. L의 제곱은 얘만 남는데 얘를 당연히 5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여기 남는 게 얼마? 10의 제곱 남고 여기 남는 게 얼마인데? 얼마지? 9의 제곱이니까. 됐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L 5 루트 181이 되겠네. 오케이? 됐어요? 5 루트 181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등장해요. 다른니? 요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 한번 지어봅시다. 아이고 D 세타 분의 DL이 되는 거고 여기가 5 약분될 거니까 얘랑 약분하면 5가 되겠고 2루트 181분의 얼마가 되니? 25인가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오케이? 됐어? 좀 답처럼 안 보이겠지만 이게 답이 됩니다. 오케이? 잘했어요? 이해되시죠? 여기 5 여기 5 약분돼서 사라져서 5 미안 이제 시작된다. 이제 시작된다. 그분이 오셨다. 옵니다. 됐지? 미안 5 됐죠? 다 됐죠? 됐어요. 넘어갑시다. 여기서는 제가 더 해드릴 문제들이라고 해봤자 전부 다 계산 문제고 한 문제 더 있네. 11번 어제 했어요. 11번까지 어제 하라 그랬는 것 같은데 맞죠? 11번 어제 했죠? 이거 어제 했을 테니까 뭐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접선에 관련된 문제들이 조금 있을 텐데 자 필기할 거 조금 보고 문제도 조금 풀고 갑시다. 필기할 거 갑시다. 자 필기하는 내용 한번 보자고
뭐가 있느냐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좀 기준이 되는 좀 많이 나오는 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 자 y는 EX승입니다. y는 EX승이야. 그 다음에 y는 lnx입니다. 그래서 얘 그래프들을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갑니다. 자 이렇게 가는 거고요.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자 얘도 증가하는 상황, 얘도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누구를 지난다? 0,1을 지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가 되죠. 얘가 뭐냐? y는 EX승이에요. 그러면 얘를 y 이퀄 x 대칭시키면 얘가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뭐를 조금 보실 수가 있느냐면 당연히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라는 거 하나, y 이퀄 x에 대해서 대칭이 된다는 거 하나. 자, 첫 번째 요거 한번 봅시다. 일단은 여기에 원점에서 이까지 접선을 끊습니다. 끄면 이 점이 항상 1,2가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준이 되는 기준선입니다. 마찬가지 여기에서 이렇게 끊게 돼버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얘만 기억해 두시면 얘는 그냥 그대로 나오겠죠. 누가 된다? 2,1이 되더라. 오케이? 잘했어요? 잘했어?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뭐까지 하면 돼? 얘를 원래는 잘 모르니까 t,2의 t승이라고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t,2의 t승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0,0에서 저까지 뭐? 기울기를 잽니다. t분의 2의 t승입니다. 그런데 0,0에서 2까지 두 점을 잇는 직선의 기울기가 곧 미분계수랑 동일하니까 얘랑 약분하게 되면 t 값이 얼마 나온다? 1 나오는 거고 확인할 수 있어요. 오케이? 됐어요?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 있는 이 지점이 항상 어떻게 된다? 자, 여기서 접선이 있거든요. 접선이 있습니다. 접선을 탁 그으면 당연히 얘랑 평행하면서 요 지점 x 플러스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2의 x승은 x 플러스 1보다는 항상 크거나 같다. 요까지는 기억을 해둬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얘가 나중에 많이 쓰이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요 정도까지. 잘했죠? 잘했어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제 문제 풀 때 얘가 좀 요긴하게 쓰이니까 다 됐을 거고 합시다. 이제 7- 몇 번이냐면 지난번에 안 풀었었던 게 몇 가지 있을 거란 말이야. 안 풀었었던 게 이렇게 있어요. 7-6번 안 풀었죠. 맞죠? 7-6번 안 풀었을 거고 7-5번 풀었어요. 7-5번 풀었죠. 7-5번 풀었네. 자, 7-6번만 살짝 하고 7- 이제 필기하고 연습 문제 풀고 7장을 마무리 지읍시다. 오케이? 잘했어요. 자, 7- 몇 번이냐면 7-6번입니다. 7-6번에 이 x승에 접하고 기울기가 1인 자 끝났어요. 안 해도 되겠네. 맞지? 안 해도 되겠지? 됐어? 여기 이거 봐. 됐죠? 미안. 그냥 할게. 그냥 하고 넘어가려고 했더니 아니네. 눈초리를 보니까 뭐 어쩌라고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접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1이래. 그럼 접점의 x좌표를 뭐라고 둔다? 그냥 t라고 두는 거죠. t라고 두면 되는 거니까 2의 t승이 1이 되는 거고 미분하면 t가 0이 되는 거고 t가 0이니까 접점이 나오죠. 0,1이 접점이 되겠고 얘가 접점이 될 거니까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되겠네. 그럼 바로 뭐 끝났잖아요.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 2번 봅시다.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접하고 접선의 기울기가 4라 그랬으니까
그럼 결국에는 y는 어떻게 x에 ln x 더하기 2x가 있는 상황인데 자 얘를 미분하죠. 미분해가지고 누가 되도록 누구를 어떤 x 값에다가 t를 집어 넣었었을 때에 그 결과가 4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니까 ln x 근데 t를 집어넣으니까 ln t 그 다음 뒤에 있는 거는 어차피 x와 x분의 1을 곱하게 되면 1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더하기 3 이것이 얼마가 됩니다? 4 다 됐죠? 4 다 됐으니까 t 값이 얼마가 되는데? 2 2니까 1을 집어넣으면 얼마? 3, 2 그래서 접점 x좌표가 2,32가 됩니다. 얘가 접점이죠. 됐죠? 그러면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왔으니까.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사인 등장했네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인이 등장했는데 x가 0에서 어디까지? 파이까지가 있어요. 그리고 사인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누구의 수직이다 그랬느냐면 저기 들어있는 2분의 1의 수직이니까 자, 접선의 기울기가 자, 즉 t분의 dx 미쳤구나. 전혀 아니고요. 미안. 둘 다 틀렸네. dx분의 dy가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를 집어넣었을 때 x에다가 적당하게 t 값을 집어넣었을 때니까 미분 한번 해봅시다. 미분하면 자, 얼마가 돼요? 2 코사인 2t가 되는 거죠. 오케이? 얘가 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되겠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가 얼마가 되면 되겠어? 그렇죠. 파이죠. 왜? 범위 내에 있는 거 이거 파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t가 얼마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t가 2분의 파이니까 대입하시면 좌표 나오겠죠. 원래 있는 원함수가 접점 x좌표가 2분의 파이 콤마 2분의 파이를 집어넣읍시다. 0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용해서 접선 만들어주면 돼요. 자, 필기하는데 한 번만 더 갑시다. 필기하는데 한 번만 더 하고 이제 문제 좀 풀 거야. 자, 그러면 뭐 수투랑 전반적으로 차이 나는 게 없네라고 느낄까봐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건데 딱 한 개에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매개 변수요. 매개 변수에서 미분입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뭐를 잡았느냐 하면 잘 들어보세요. 기존의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존에 y는 fx에서는 접선 관련된 스토리랑 x는 ft랑 y는 ft로 표현되는 거는 위천내기 gt 이렇게 되는 거는 본질적으로 좀 차이가 나겠죠. 얘는 위에 있는 거는 접점 x좌표를 보통 어떻게 잡았어요? 접점의 x좌표를 t로 많이 뒀죠. 즉 얘 x 이꼴 t로 많이 잡았단 말이야. 오케이? 자, x 이꼴 t로 많이 잡아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위에 거는. 그리고 수투 때도 그리고 미적분 2 할 때 일부에서도 얘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얘는 다릅니다. 얘는 다르잖아요. 왜? t로 다 표현됐잖아. 무슨 말이냐면 x 좌표를 잡는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도 t로 표현되니까 얘 같은 경우에 차이가 한 가지 좀 느껴져야 돼. t의 좌표를 알파로 둡니다. 오케이? 그러면 그래서 접점의 t 좌표를 알파가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접점의 t 좌표를 먼저 가정하는 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파로 뭐 한다? 여러분들이 안 되어 있으면 가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지 미분을 해 나갈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 결국에는 누가 돼요? 누가 되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dx분의 dy를 구할 거란 말이야. 어차피 y를 x에 대한 미분으로 기울기로 나타내야 되니까. 그래서 누가 된다? f 프라임 알파 미분해서 알파 집어넣고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미분해가지고 누구를 집어넣는다? 알파를 집어넣는데 자, 접점이 누가 되는데?
접점이 이겁니다. F 알파와 G 알파가 알파를 탁탁 집어넣은 게 접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자,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조금 인지하고 이제 연습 문제를 푸시면 돼.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가봅시다. 연습 문제 22번까지 되어 있어요. 22번까지 되어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자, 앞에서부터 조금 보시게 될 텐데, 자, 매개 변수의 방정식으로 나오는 것들은 자, 뒤에 있으니까 가볍게 하나씩 좀 풀어드릴게. 자, 15번 봅시다. 15번 봅시다. 15번이 아니구나. 16번 봅시다. 16번. 어, 16번이 끝이야. 와, 각도를 좀. 16번 봅시다. 뭐예요? x가 시컨트 2 시컨트 t고 y가 뭐가 되는데 y가 거기 해당하는 거 2 sin t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 그랬는데 누가 dx분의 dy인데 t에다가 집어넣어야 되겠죠. 알파를 뭔가 집어넣겠지. 그랬을 때 얼마 나왔다는 얘기냐면 그 결과가 1이 나왔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케이? 왜? 뭐? 틀렸어. 왜? 어디? y는 탄젠트 t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네. 나 못하다고 얘기할 뻔했어. 아, 내가 틀렸구나. 미안하다. 진짜 왜 사인 t라 적었지? 이 사인 t 오락가락 하는구나. 16 보고 17 보고 가긴 했네. 미안하다 얘들아. 공부해 얘들아. 때가 다 있다 하는데 나는 그렇게 동의하진 않거든. 동의하진 않는데 약간 동의가 되네 오늘 보니까. 진짜 아래 위 잘 보이지도 않네. 자, 탄젠트 t입니다. 자, 가봅시다. 이제 뭘 해줘야 되느냐? 미분을 해야 되겠죠. C 시탄입니다. 그래서 2에 시컨트 시탄이 되는 거니까 알파로 갑시다. 그 다음 탄젠트 알파로 갑시다. 접점 x좌표에 t를 알파로 잡았어요. 알파로 잡은 상황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게 얼마가 되느냐면 탄 cc죠. 그러면 시컨트 제곱 알파가 되는 거니까 얘가 dx분의 dy가 되는 거고, OES 약분이 탁탁 되는 거죠. 약분이 탁탁 되면서 이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인데, 자, 이게 코사인 시컨트 알파가 되는 거죠. 오케이? 시컨트 알파가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얼마가 된다? 1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1이 된다는 얘기인데 식을 좀 정리하시면은 분모에 있는 걸 조금 옮깁시다. 그러면 얼마가 되느냐? 2 시컨트니까 코사인 알파 분의 사인의 알파 하나 있으면서 코사인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이걸 이쪽으로 보낸 게 얼마다? 1이 된다 라고 얘기해 주면 되겠죠. 이까지 해야 돼요? 분모에 있었던 거를 분자로 넘겨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약분 쳐주면 얘가 뭐가 된다? 코사인의 제곱 알파가 되면서 얘를 다시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알파로 바꿀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형태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탄젠트가 분모에 있어? 네. 탄젠트가 분모에 있는데 이 시컨트 알파의 탄젠트
알파가 1 아니에요? 이 맞아요? 왜? 이거 얘 아니야? 아니야? 맞는데? 이거 잘못했어? 뜨뜨뜨뜨뜨뜨뜨 아 됐죠? 왜라니? 왜는 왜? 네가 틀렸으니까이지. 맞죠? 그렇네. 잘못했네. 아주 잘못했네. 아, 잘못했다가 이건 틀렸네. 그래. 여기 코사인 알파 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되니? 2가 있을 거고 2 곱하기 코사인 알파분의 얼마가 된다? 사인 알파가 되겠죠. 오케이? 알았어요? 여기까지 됐지? 그러면 이렇게 사라지겠네. 사인 알파가 2분의 1 나오겠네요. 오케이? 알았어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약분하고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이 탄젠트니까 여기가 되고 그 다음 코사인이니까 이거 어차피 사라집니다. 오케이?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을 거니까. 자, 사인 알파가 얘가 된다는 얘기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아, 나 진짜. 그러면 거기에서 보시면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 기울기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다. 그러면 사인 알파가 t 접사하고 이렇게 된다. 기울기가 1이 되는 상황이고 2분의 1이고 사인 알파가 될 수 있는 게 2분의 1이 될 수 있는 값이 한두 개 있는 게 아닌데 범위를 안 주나? 범위를 안 주는구나. 그러면 얘가 2분의 1이 되는 게 6분의 파이거든요. 됐죠? 사인 알파가 6분의 파이가 되는 거고 6분의 파이를 각각 집어넣어서 계산을 조금 해주시면 얼마가 될 거냐면 6분의 파이 집어넣어서 뭐야? 거기에서 2 시컨트 t가 있을 거고 2 시컨트 t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여기에서 6분의 파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얼마가 되는가 하면 탄젠트 t가 되겠네. 탄젠트 6분의 파이가 되겠네. 자, 여기서 뭐 알파가 저렇게 잡혔을 때 저렇게 나오면은 여기 두 개 x좌표, y좌표가 이렇게 잡혀질 거니까 x좌표가 얘가 루트 3분의 1이 되죠. 아, 루트 3분의 1이 돼. 여기는 이게 2분의 루트 3이니까 루트 3분의 4가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코사인 6분의 파이가 그거 분의 2가 될 거니까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러니까 루트 3분의 4 하나 나올 거고 탄젠트 값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얼마 나온다고 보시면 돼. 루트 3분의 1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지. 요거 하나 만들어지는데 자, 문제는 여기에 있는 이게 2분의 1이 되는 게 6분의 파이도 될 수 있지만 6분의 5 파이도 될 수 있어요.
6분의 5파이가 되었었을 때에 얘 같은 경우에 음수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자 얘가 음수가 만들어질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일 때 플러스인데 음수가 만들어지니까 마이너스일 때 2, 4분면에 있는 상황이니까 얘도 마이너스란 말이야. 요렇게 될 거니까 직선이 두 개가 등장합니다. 오케이? 됐어요? 직선이 두 개가 등장할 거니까 x좌표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됐어? 잘했죠?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는 거고. 잘했어요? 됐지? 뭐 틀렸어? 확인해 봐. 일단 답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시 한번 여기에서 뭐한다? 얘 각각을 알파로 잡고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을 일단 찾습니다. 그래서 얘를 미분하면 이 시컨트 탄젠트 알파 될 거고 여기서 이제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걷는데 그 다음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약분 해주시면 얘가 되겠고 자, 이 부분이 여기서 이렇게 갔어요. 이쪽 부분으로 갔다는 얘기고 그 다음 시컨트가 여기 이렇게 갔어요. 코사인 알파 사라지면서 사인이 될 수 있는 게 6분의 파이가 될 수도 있고 6분의 5파이가 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두 가지 값이 등장할 거고 1, 4분면에 있을 때는 어차피 전부 다 플러스니까 플러스가 되겠지만 2, 4분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가 붙을 거고 그치? 나머지 계산은 확인해 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가지 값이 나오니까 직선 두 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조금 쉬었다가 나머지 거 좀 정리합시다.